확인되었습니다. 후보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청문회가 파행되었고 국민들은 후보자에게 부적격 평가를 내렸습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후보자는 청문회 파행 이후에도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하여 본인의 가오와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행보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어떤 장관보다 왜곡된 시선을 가졌고 정파적으로 편향된 후보자가 수장으로 있는 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정치적으로 바람잘 날이 없을 터이고 어떤 결정을 하든 정파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되지 않은 김문수 후보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법원 심사를 거부하고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맞서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도 있지만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할 일은 할 것입니다. 민생이 어려운 만큼 신속하게 법안 심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는 잘못된 국가관, 역사관, 가치관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중립을 철저히 견제하겠다는 각오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뜻을 쫓아 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한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노동부 장관의 사과 표명을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후보자가 사과와 다짐을 거부한다면 장관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키고 노동부 소관 법안 설명은 차관이 대신하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희상 의원님. 우리가 청문회 할 때 그 책임이 파행에 대한 어떤 책임이 참 누구한테 있는지 이 국민들은 좀 잘 알고 있으려 이래 봅니다. 끝까지 우리가 청문회를 이제 마치고 또 이 채택하는 절차를 이제 밟아야 되지만 그 중간에 그 파행의 어떤 책임은 솔직히 민주당이 나는 있다고 생각을 이래 합니다. 야인 시절에 서로 은행이 대해서 많은 어떤 해명들이 이제 나왔고 또 여럿이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한노위 위원들이 다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을 또 묻는다거나 또는 뭐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국민들의 어떤 반대가 심하다거나 이거는 하나의 어떤 주장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개선을 이래 했기 때문에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강덕구 의원님. 김문수 씨가 9월 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 하는 거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저도 해보니까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할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솔직한 소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주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 대정부 질문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 예? 우리 한덕수 총리가 일제시대의 국적은 당연히 우리 한국 국적이라고 말한 게 기억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는 일본 국적법의 조선인들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일제는 일제강점기에 내선 일체를 주장하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조선인들은 일본인에게 조생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씨가 기본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사람을 장관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히는 것조차가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모독하고 그리고 역사를 폄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입장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저는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반역사적이고 그리고 반시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씨가 퇴장한 상태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위원장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사진행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동 간사님. 예, 예, 김영동, 예,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김주영 간사님하고 강덕구 의원님 종양 두 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그런 취지는 김문수 장관을 옹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맥락을 보면 그때 나라를 잃었다라는 그 슬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닐 겁니다. 나라를 잃었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선현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것이 바로 독립운동이고 그 과정의 가장 큰 역사적 분기점이 1919년 3.1운동이었고 4월 11일 임정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임정의 적통을 우리 정부가 이어받았다.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아마 국적이라는 부분도 최근에 뉴스에 많이 보도가 돼서 일본 놈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부당한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국적에 대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것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잃었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고 우리가 스스로 자주 독립을 이렇게 했다. 이걸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겠습니까? 아주 미시말단적인 걸 가지고 장관 후보자의 또 장관의 성향이 어떠니 가치관이 어떠니 국가관이 어떠니 이건 좀 무리한 잣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시에 대한민국의 위치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적통이 하와이였는가 아니면 연해주였는가 아니면 그 상해였는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우리 임정에 제 기억으로 저 대통령과 그 다음에 내각할 때 총리까지 다 했던 분이 이승만입니다. 그 이상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본 분도 이승만 대통령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후대가 그 부분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에 맞춰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사과라는 부분하고 용서라는 부분하고 일종의 그 내심에 있는 것을 밝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이 어떤 의사표시를 하실지 위원장께서 여쭤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까지 외부에 우리가 아무리 국회라 하더라도 강제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 그 부분은 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위원장님께서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보시고 원활하게 아까 우리 위원장 김주영 간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생에 대한 우리 한노의 법률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